정치타운의 채널윤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빨간 글씨 구독종으로 나오게 눌러주시고, 방송을 보신 후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공짜는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그 속에는 평양냉면이 생각이 납니다. 한때는 남북화의 상징이던 평양냉면이 지금은 거꾸로 남북 갈등의 중심에 서서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은 평양냉면 한 그릇이 지금의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속담처럼 즐겨 쓰던 표현,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입니다. 공짜 점심은 미국 개척 시 서부에서 유래됐는데, 당시 어느 술집에서 술을 일정 한도 이상 마시면 점심 식사를 공짜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얼핏 기가 솔직해서 공짜 서비스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입니다. 막상 공짜로 점심밥을 먹으려면 그만큼 술을 많이 마셔야 하고 당연히 술값을 많이 내야 했습니다. 결국 술집이 제공하는 점심 식사의 값이 술값에 포함되는 셈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공짜 점심의 함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짜는 없다. 어떤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경제학에서 이를 두고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 속담에는 공짜 치즈는 쥐 덫에만 놓여있다는 말이 있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숨겨진 비용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비용 이야기는 이섬우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섬우화의 야생나귀와 집나귀 이야기를 살펴보면 산속에 사는 야생나귀는 집나귀를 보고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는 항상 거친 산속에서 무서운 천적에게 쫓기고 먹이가 부족해 배를 걷기가 일쑤인데, 집나귀는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주인이 주는 먹이를 낼름낼름 받아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생나귀가 보기에는 집나귀는 먹이 걱정도 없고 천적 걱정도 전혀 없고 마냥 행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지나치다 집나귀를 본 산나귀는 집나귀가 행복했지만 불쌍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집나귀가 커다란 짐을 등에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나귀 주인은 집나귀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사정없이 채찍질을 해대는 광경을 봤습니다. 이에 야생나귀는 기겁하며 뒷걸음치며 산속으로 다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공짜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판문점과 평양에서 진행되어 남북정상회담 당시 냉면 얘기라는 말도 생기고, 남한에서는 평양냉면집 앞에는 줄을 서야만 먹을 수 있는 정도로
평양냉면은 남북화의 무드를 상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표현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평양정상회담 당시에도 당시 조평통 위원장이었던 니선권 북한 내무성이 우리 경제계 인사들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되기 적이 있죠. 당시 옥류관 행사시에서 이선권은 난데없이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 냉면을 먹는 자리에 불쑥 와가지고 정색을 하며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 말의 의미는 2년이 지난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지금 법정 구속되느냐 마느냐 하면서 시달리고 있고 또한 문재인 정부도 비싼 냉면값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평양 주민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었죠. 분단 이래 최초였는데 그런 호의까지 베풀었지만 정작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2년 전에 남조선 당국자들이 5월 1일 경기장에서 얼마나 감격을 했습니까? 그때 남조선 당국자의 그 의심이 결국은 다 이선이었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이번에 터진 것인데 모두 익숙한 사람들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내용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은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제 집안 우물부터 똑바로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거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김영철과 이선건이 다시 등장한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선건 외무관은 당시 최근 담화를 내고 미국은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미국을 압박한 적이 있죠. 또한 정찰청국장 출신으로 천하만 복짐, 연편도 포격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를 적으로 표현하며 긴장을 고조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치솔루션은 올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23년 전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인 마이너스 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부 결속을 다지고 불만을 밖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남한과 미국인 것입니다. 또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 각각 계산할 것이 많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2년 전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합의 때 약속한 것들은 지금부터 차곡차곡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최대치적인 남북관계를 내서 개선공단과 금강산 관광체계 등을 얻어내고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을 향해서는 핵무력 과시를 통해 적대 정책과 대북 제재 철폐를 받아내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주소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는 끝없는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있다면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먼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해 북한에 빌미를 주는 거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던 한반도 운전자론이 미국에 묻혀버려 구심점을 잃은 가운데 과연 문정부가 얻어먹은 공짜 평양냉면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를 없다는 점을 문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친구지간에도 밥을 한 끼 사면 그 친구가 다시 한 끼 사고 그래야지만은 그 친구가 또 불러주는 것입니다. 매일 얻어먹기만 하는 친구는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 부르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2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남북교류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냉철히 뒤돌아봐야 합니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도 시간이 없는데 새로운 약속의 시간표는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남았다는 문재인 정부, 이제 1년만 지나가면 문재인 정부의 호시절도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문정부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남북 교류를 핵심을 확실히 짚어줘 국민에게 더 이상 쓸데없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치타운의 채널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